유서 깊은 다이버 시계 제조사라고 하면 흔히 스위스 회사들을 떠올리거나 세이코 정도를 생각하시겠지만은 한때 이들을 열심히 추격했던 프랑스의 시계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1948년 부장송에서 설립된 시계 회사 예마입니다. 예마는 1962년에 전문적인 잠수부들을 위해서 회사의 자존심을 내건 다이버 시계 슈퍼맨을 내놓았습니다. 프랑스 시계의 이름이 유명한 미국 만화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건 약간 기묘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도 엄청나게 강할 거라는 느낌을 주는 이 시계, 프랑스의 기술로 만들어낸 최초의 300m 방수시계였습니다. 뭔가 기묘하게도 잠수 특수부대가 아니라 프랑스의 공군이 슈퍼맨의 등장을 반겼습니다. 슈퍼맨은 뛰어난 방수 성능을 자랑하는 다이버 시계였지만은 바다 밑이 아니라 60년대 70년대 프랑스의 파일럿들과 함께 하늘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슈퍼맨은 60년대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다이버 시계들 중에서도 국적도 역사도 스타일도 뭔가 범상치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다양성을 찬양하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역사의 강물을 떠내려 보내기엔 너무 아쉬운 시계이기도 했는데요. 예마가 최근 들어 부활의 날개짓을 펴면서 슈퍼맨의 전성기 때 그 모습 그대로 되돌려놨습니다. 슈퍼맨 컬렉션 중에서도 일부 한정판 모델은 나올 때마다 품절 사태를 일으키면서 예마를 먹여 살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슈퍼맨 컬렉션 중에서도 가장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맨 헤리티지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지금 예마는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시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한때 이 회사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시계 회사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프랑스 최초로 300m 방수 시계를 만든 회사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최초의 우주 시계를 만든 회사이자 프랑스 최초의 북극 탐사 시계를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1966년부터 68년까지는 50만여 개의 시계를 전 세계 50여 개국에 팔아치우면서 프랑스에서 가장 시계를 많이 수출하는 회사의 영예를 3년 연속으로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슈퍼맨 헤리티지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예마의 꿈을 집약해서 담고 있는 시계입니다. 최근 부활하고 있는 예마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시계이기도 하고요. 리뷰의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슈퍼맨을 좋아하실 분들은 2021년에도 이렇게 독특하고 매력적인 시계가 있다니 하면서 좋아하실 테고요. 싫어하실 분들은 2021년에도 이렇게 어설픈 시계가 있다니 하면서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다소 갈릴 만한 굉장히 강한 특징이 있는 시계입니다. 시계를 살펴보기 전에 구매 방법과 가격을 말씀드리자면은 예마는 아직 한국에는 판매자가 없고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해야 하고 프랑스에서 직접 배송이 됩니다. 리테일가는 스틸 브레이슬릿 모델 기준으로 1,099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상주하고 있는 상담원에게 말을 걸어보면은 대개 10% 정도의 할인 쿠폰을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프랑스제 시계이고 프랑스에서 발송이 되니까 FTA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서 한국에 들어올 때 관세는 면제가 되고 10%의 부가세만 적용을 받습니다. 할인 후에 부가세까지 합쳐보면 대강 총 120만원 정도의 총 비용이 나오리라 예상을 합니다. 예마의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가는 시계는 할인이 들어가면 종종 80만원대, 70만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대표 모델의 셀리타 무브먼트가 들어가고 훨씬 비싸다는 게 좀 직관적이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마와 관련해서는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회사는 가격 정책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만듦새도 그렇고 다 좀 특이합니다. 자, 슈퍼맨은 전성기 모델의 느낌을 제대로 재현한 39mm 사이즈의 모델이 있고 좀 더 현대적인 41mm 사이즈의 모델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제가 살펴볼 건 당연히 전자입니다. 케이스 직경은 39mm이고요. 러그트러그의 길이는 48.2mm입니다. 원조 슈퍼맨과 마찬가지로 300m의 방수 성능을 자랑을 하고요. 굉장히 두툼한 도명의 시계 유리를 포함해서 두께는 13.3mm입니다. 유리를 뺀 케이스만의
두께는 10mm대로 얇은 편입니다. 17.8cm의 제 손목 둘레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조정한 다음에 무게를 재보면 118.8g으로 300m 방수시계 치고는 무게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러그 폭은 안타깝게도 짝수가 아니라 홀수로 나왔습니다. 19mm예요. 이러면 맞는 시계줄을 찾기가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줄 교체 자체는 쉽게 할 수 있게끔 러그에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스틸 브레이슬릿의 너비는 19mm로 시작해서 16mm로 급격하게 좁아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짝반짝하게 하이 폴리시가 되어 있는 316의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는 재밌는 생김새를 갖고 있습니다. 전성기 시절 슈퍼맨의 케이스를 3D 스캐닝을 해가지고 거의 그대로 재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베젤의 폭이 상당히 좁고 러그의 폭은 엘프의 기처럼 길고 뾰족합니다. 삼각자를 세워서 붙여놓은 것 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옆에서 보면은 무브먼트를 담은 원통에다가 얇은 판을 대가지고 실어 나르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손목 위에 있을 때는 실제보다 더 얇은 듯한 체감의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폴리시된 다이버 시계를 싫어합니다만은 이 시계의 경우에는 빈티지 느낌을 구현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특한 케이스의 생김새를 이 폴리시된 피니시가 더 부각해주는 것 같습니다. 15.2cm의 노생활림 손목에 올려보면은 가는 손목을 가진 남자분이나 여자분들께도 보편적으로 어울리는 사이즈라는 게 느껴지시리라 봅니다. 시계의 러그는 다소 긴감이 있지만은 러그 자체가 가늘고 뾰족해서 그런지 케이스의 존재감이 그렇게 강렬하진 않습니다. 두껍지도 않고 무게도 기계식 치고 무거운 편이 아니라서 손목이 가는 분들께 부담 없이 다가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17.8cm 둘레에 제 손목에 올려 봤을 때도 과도하게 작지는 않고요. 편안하게 일상복에서 수트까지 모든 옷차림에 착용할 수 있는 중간 사이즈의 얇은 다이버 시계입니다. 요즘은 조금은 작은 시계 유행이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까 큰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젤의 가장자리에는 코인 엣지가 둘러져 있고요. 베젤 인서트의 소재는 알루미늄입니다. 짙은 검은색 바탕에다가 촘촘한 인덱스와 마커들이 프린트가 되어 있고 60분 마커에는 야광점이 박혀 있습니다. 슈퍼맨을 상징하는 건 무엇보다도 특이한 베젤 잠금 시스템입니다. 다이버 시계의 베젤은 잠수부가 물속에서 얼마 동안 시간을 보냈나를 측정하는 타이머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물속에서 베젤이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잠수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잠수부들을 위한 시계들은 저마다의 베젤 잠금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슈퍼맨의 경우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용두를 살짝 풀어서 베젤을 조정하고 위치를 맞춘 다음에 용두를 다시 잠그면은 베젤이 같이 잠겨서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까지 존재했던 베젤 잠금 시스템 중에 가장 안전한 시스템이 아닌가 싶은데 이 시계는 원조 슈퍼맨의 매력적이고 특이한 베젤 잠금 시스템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다소 의아한 거는 거기에 더해서 현대적인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 시스템까지 같이 채택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 잘 만든 120클릭이 아니고 좀 빡빡합니다. 이미 슈퍼맨만의 베젤 잠금 시스템이 있는데 왜 굳이 추가로 현대적인 120클릭 시스템을 더해놓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시계에서는 베젤의 정렬이 정확히 안 맞는다는 불만도 종종 터져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옛날 모델처럼 클릭 없이 자유롭게 돌아가게 놔두고 용두로 잠그게만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가는 선택입니다. 굉장히 높은 도명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적용해 놨습니다. 가장자리 부분에서 많이 높아지고 가운데 부분은 좀 완만한 도명을 이루는 시계율이고요. 내부에는 당연히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케이스의 생김새랑 잘 조화를 이루어서 시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얼의 색상은 홈페이지에 빈티지 블랙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한 검은색 바탕에다가 약간의 크림빛이 도는 야광 인덱스를 배치를 했습니다. 옛날 시계 다이얼 느낌이 나서 빈티지 블랙이라고 한 것 같아요. 주요 프린트는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원형 인덱스가 상당히 흔한 형태라서 사진으로만 보셨을 때는 평범한 다이얼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시분 초침은 또 특이하게 생겨서 실제로 보시면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분침의 삼각형 팁이라든지 초침의 커다란 산 모양 팁이 상당히 신선합니다. 시분 초침은 폴리시가 되어 있는데 비례
시계도 좋고 보기에도 아주 멋집니다. 날짜창은 다소 평범하게 트여진 채로 3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마의 슈퍼맨 프린트는 12시 방향에, 그리고 오토매틱과 방수 성능 프린트는 3시 방향에 들어가 있는데 프린트 해상도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원조와 똑같은 다이얼을 해상도 높게 충실하게 재현한 건 높게 평가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취향 저격 다이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새는 이런 컨셉의 시계들도 원조보다 고급스러워 보이게 변주하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광 인덱스에 크롬 테두리 같은 걸 둘러서 좀 더 블링블링하게 만들었다면 더 대중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야광은 슈퍼루미노바 C3 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야광 성능은 중저가 스위스 시계와 일본 시계 사이에 있습니다. 분명히 중저가 스위스 시계보다는 밝고 지속력이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시계급의 좋은 야광은 아니고요.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 시계의 엔진은 엘라브레 그레이드의 셀리타 SW200-1입니다. 보통 100만원 전후에 좀 고급으로 막 넘어가는 다이버 시계에 많이 들어가는 무브먼트니까 별로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텐데요. 시간당 28,800회 진동하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고진동 무브먼트고 파워 리저브는 38시간입니다. 1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2초 안에 들어가 오게끔 예마 측에서 따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6.5mm 지름의 용두는 측면에 코인 엣지를 두르고 정면에는 예마의 이니셜을 새겨뒀습니다. 큼직해서 조작감이 좋고요. 용두 나사는 부드럽게 풀리는데 용두가 풀리면서 베젤 잠금 장치가 툭 하고 내려오는 게 처음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두가 처음 풀린 상태에서는 수동 감기를 하실 수 있고 1단계에서는 날짜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은 선명하고요. 2단계에서는 초침을 멈추고 분침을 이동시켜서 시간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시계를 뒤로 돌려보시면 스크루인 방식으로 결합된 솔리드 케이스백이 보이시고요. 가운데 방패 문양과 함께 예마의 로고가 멋지게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은 거칠지 않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마 베젤과 함께 이 시계의 호불호 자석이 될 것 같은 부분은 브레이슬릿입니다. 슈퍼맨에는 주빌리도 아니고 오이스터도 아닌 한 줄이 5개의 조각으로 된 얇은 브레이슬릿이 달려 있습니다. 일단 케이스는 폴리시 위주인데 브레이슬릿은 브러쉬 피니시가 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조각에만 폴리시가 되어 있는 게 썩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지적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60년대 70년대 브레이슬릿들이 흐물흐물하고 얇은 경향이 있으니까 원조를 똑같이 재현한다고 만든 시계가 이렇게 된 게 이해는 되는데 얇고 가볍고 유연해서 착용감 자체는 좋은데 근데 좀 실체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길이 조정은 푸시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뒤에서 보면은 엔드피스의 유격은 없습니다. 클래스프는 폴드오버 이중 잠금 방식이고 미세 조정 구멍도 4칸이 있습니다. 밀드 클래스프는 들어있는데 클래스프 바깥쪽 모습은 다소 가볍게 느껴집니다. 가격대에서는 실체감이 조금 아쉬운 클래스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마냥 허접하다고 비판하기도 그런 게 의외로 다이버스 익스텐션은 달아놨습니다. 아예 신경을 안 써서 만든 브레이슬릿은 아니에요. 왜 일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증의 존재입니다. 잘 만든 부분도 있고 또 허접한 부분도 있어서 버리기는 또 아깝고 그렇습니다.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슈퍼맨은 특이한 60년대의 전설을 거의 훼손하지 않고 되살린 흥미롭고 매력적인 시계입니다. 론진의 레전드 다이버나 오리스의 65 같은 시계가 이 시계랑 비교하면 상당히 현대적인 시계라고 느껴질 정도로 슈퍼맨은 거의 원작을 그대로 옮긴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60, 70년대의 보관 상태가 굉장히 좋은 빈티지 시계를 그대로 구매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래서 좋은 분들도 있겠고 그래서 별로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